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로는 그렇게 씁니다. 이게 작지한 값이에요. 그러면 1-1-1번 보면 fx가 얘고 gx가 얘인데 우리가 2 이상 3 이하에서 이 hx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우리가 처음 생각을 하겠죠. 쟤는 2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는 로그 함수예요. 근데 이 위치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치? 분명 어딘가에서 만나긴 할 텐데 어디서 만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 2, 3, 3 이하에서만 우리가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라서 F2, F3을 집어넣어보고 G2, G3을 집어넣을 거예요. 먼저 그거를 해봅시다. 자, F2는 몇 나오죠? 0 나오죠. 그 다음에 F3은요? 2분의 9 빼기 2분의 4하면 2분의 5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G2도 할 거예요. G2는 얘는 1이 나오고요. G3은 로그 2에 3이라는 무리수가 나옵니다. 그럼 대충 그려보면은 우리가 X축 위에 2랑 3이라는 지금 X좌표가 있는데 fx는 0에서 2분의 5까지 올라가는 요런 증가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g는 1부터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은 2분의 5보다 작은 건 알죠? 그지? 그럼 그렇게 올라가는 또 증가 함수야. 이해되지? 그럼 여기에서 나는 hx는 뭐라고 했냐면은 작지한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어디서 보면 돼요? 얘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얘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뭐가 생겼을 거다? hx가 생겼을 거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이 값이 얘가 만났는데 설마 얘보다 작을까? 설마?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보면 써야 돼요. 왜 이 값은 얘보다 작지 않다는 거 내가 알 수 있어요?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내가 얘네 둘을 써준 다음에 f랑 g는 증가함수이므로 그냥 바로 답을 뭐라고 쓰면 돼요? hx의 최소값은 0, hx의 최대값은 2분의 최소값은 1이죠. 최소값은 1, 최대값은 2분의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번은 fx도 사인 함수, gx도 코사인 함수입니다. 얘는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8부터 파이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함수를 먼저 그려주시면은 사인 함수는 요렇게 대칭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gx는요 4분의 3 코사인인데 얘는 폭이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0 찍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이런 그래프예요. 얘가 g랑 얘가 f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극소값을 갖는 가장 큰 알파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hx를 따라 그려보면은 큰 놈, 큰 놈, 큰 놈, 큰 놈, 큰 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극소값이 될 수 있는 친구는 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세 개 있어요. 가장 큰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은 fx랑 gx랑 같다고 올 거죠. 그래서 우리는 fx 빼기 gx를 저 sin x, sin 대각공식 풀어가지고 써주면은 2 sin x 코사인 x 빼기 4분의 3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코사인 x로 바꿔주면은 2 sin x 마이너스 4분의 3 얘가 0이 되는데
우리는 알파가 존재한다. 그지? 근데 요거는 코사인 알파가 코사인 X가 0이 될 때가 아니고 얘가 0이 될 때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생기는 이제 알파는요 사인 알파가 8분의 3을 만족시키는 점이면서 이 이후의 점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파는. 그죠? 그러면 그때는 탄젠트가 양수로 나와요? 음수로 나와요? 음수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는 뭘로 써주시면 돼요? 이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8, 여기 3, 그럼 여기 64배의 9니까 루트 55, 그쵸? 그래서 루트 55분의 3인데 음수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거 엄청나게 줄줄이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유를 근거로 어떻게만 보여주면 되는구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우리가 저 원에서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활골에 대해서 넓이랑 둘레의 길이 주어졌는데 일단 치면 3분의 1 때 사인 세타가 몇이게? 그러면 이거 바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t가 3분의 1이면은 일단 뭐 쓸까요? 3분의 1 t가 3분의 1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기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 높이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1이죠. 네. 그래가지고 뭐 반각 공식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코사인 공식 써도 되고요.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면은 여기 길이는 몇이랄까? 피타고라스에서 1 빼기 9분의 해주면 9분의 8이니까 3분의 2루트 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코사인 공식 그냥 쓰지 말고 우리 2분의 세타 해가지고 씁시다. 자, 사인 2분의 세타는 3분의 2루트였고 코사인 2분의 세타는 3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 세타는 2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에서 몇이 나올 수 있다? 9분의 4루트가 나올 수 있다. 그치? 그런 식으로 내가 쓰면 됩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돼요. 그럼 2번 이 A 세타를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제 얘를 적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A 세타는 뭘까? 부채꼴에서 성분성 넓이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할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는 몇이에요? 여기 중심각이 세타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세타냐? 그 다음에 이거 삼각형 넓이는 몇이에요? 얘는 일단 t가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 여기가 코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2분의 세타 그쵸? 그냥 2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 2분의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죠. 자 그렇게 하시니까 이거 활골 A 세타는 2분의 1에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쟤를 적분을 하겠대요. 그래서 적분을 합시다. 여기서 파이까지 2분의 1 안에 쓰고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하면은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얘 파이고 얘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파이형 집어넣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1, 마이너스 2인가요? 세타 저거 안 했죠? 2분의 세타지.
다음에 이제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둘레 길이는 그냥 호의 길이랑 직선의 길이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비세타만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비세타는 그럼 뭐예요? PQ의 길이 L은 R 세타, 그지? 얘도 세타죠. 그 다음 직선의 길이 몇이죠? PQ? 그렇죠. 2 사인 2분의 세타. 세타 더하기 2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사인 세타분의 세타 더하기 2 사인 2분의 세타 그냥 똑같이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따로따로 해서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2가 된다. 그지? 이거는 그냥 내가 서술 뭐 빠짐없이 해주면 돼요. 답 같은 건 여러분이 쉽게 입력할 수 있으니까. 자, 2번, 1, 2, 3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분 뒤에 같이 풀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끄적이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n번 합성에서 상수함수가 되면은 fx는 n 상수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시를 몇 개 들어줬고요. 2-1-1번을 보면은 이제 x는 자연수인데 f3이 3이 되는 이 상수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an이 3번 합성한 함수일 때 시그마 n1부터 2024까지 a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f3이 3이 이 상수함수라는 거는 내가 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두 번 합성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f 두 번 합성했어요. 예를 들어 뭐 3을 합성했습니다. 네, 당연히 3이죠. 그죠? 근데 두 번 합성해서 어떤 상수함수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누구도 다른 정의역도 그 상수함수가 돼야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합성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f 세제곱 3은 3이 나올 테니까 모든 an은 그냥 3이 돼요. 모든 an은 그냥 3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f3에 n은 뭐 이거 한번 거쳐갔다고 치고 그냥 f2에 3이니까 3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얘를 2024번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1-2번인데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이 함수가 있어요. 이 상수함수는 아닌데 3상수함수가 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래요. 우리가 k에다가 한번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k가 10이라고 할 거예요. k가 10이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1, 2, 3, 4, 5, 6, 7, 8, 9 이거 k가 너무 많다. k가 4라고 하죠. k가 4라고 하면요 1, 2, 3, 4, 5, 6, 7 정도 있고요. 여기도 1, 2, 3, 4, 5, 6, 7 정도 있고요. 물론 이 이하에 쭉 있어요 원래. 그러면은 k가 지금 4보다 작은 n에 대해서는 n 플러스 3 하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이 4라는 숫자를 경계로 여기 위에 있는 숫자들은 다 3칸씩 내려오래요. 됐어요? 그 다음에 k가 이제 4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같은 숫자로 쏠린대요. 지금 같은 경우는 7로 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이렇게 다 쏠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n이 4, 5, 6, 7에 대해서는 얘는 1상수함수인데 지금 1, 2, 3은 아직 7로 못 갔죠. 근데 1, 2, 3이 7로 가려면은
얘는 한 번 더 합성을 해서 가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4도 이 이후에 이렇게 내가 쏠리니까 7로 모이긴 해요. 맞죠? 근데 6이 7로 가는 게 훨씬 더 쉽고 4가 7로 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K가 4가 아니라 5였다면은 내가 여기 1, 2, 3, 4가 막 쏠릴 텐데 이번에는 여기 끝에 있는 친구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상그러니까 가는 거를 보면은 우리는 아래서부터 지금 채우는 거야. 야, 이거 봐봐. 이렇게 간다며. 그치? 아래서부터 채워서 이렇게 다 쏠린다는 거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가. 근데 여기 있는 개수가 마침 4개지만 예를 들어 K가 5였다고 쳐봐. K가 5였다고 치면은 내가 여기 있는 숫자들이 1, 2, 3, 4, 5, 6, 7, 8까지 나오겠죠? 8까지 나오면서 기준은 어디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선이 이제 4개씩 나와야 돼요. 흰색이. 그래서 1, 5, 2, 6, 3, 7, 4, 8 그죠? 이렇게 가고요. K가 5니까 잘했니? 아니죠. 이거 그냥 30 가는 거죠. n 플러스 3이니까 얘는 그냥 30 갑니다. 똑같네요. 1, 3, 1, 4, 2, 5, 3, 6, 4, 7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5, 8, 6, 8, 7, 8, 8, 8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나는 이 5, 6, 7, 8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8로 쏠리는 게 맞아. 이번에는 8로 쏠리는 게 맞아. 근데 여기에 있던 4는 아직 8로 갈 수 있어 없어? 아직 못 간다는 거야. 얘는 아직 7각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2번 합성해서 상상수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얘는 3번 합성하면 되겠죠? 그러한 K들을 지금 다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당연히 K에다 그냥 5 넣고 6 넣고 7 넣고 8 넣고 하다 보면은 답 구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답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요? 뭘 보면 될까? 바로 이 1을 보시면 돼요. 1이 합성했을 때 2번 합성했는데도 우리 여기로 안 가면 되겠죠. 그지? 자, 이 숫자는 몇이에요? K 플러스 3이에요. 맞아? 그러면 F 2번 1을 합성을 했는데 1을 합성해주면은 얘는 4 가고요. 그 다음에 7이 되겠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몇이에요?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바로 전부 다 뭘로 쏠린대? K 플러스 3으로 쏠린대. K 플러스 3보다 작으면 일단 몇 상수함수는 안 된다? 2 상수함수는 안 된다. 그렇지? 이거를 써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3상수함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3상수함수는 반대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돼? 3번 합성을 했는데 이제 1이라는 친구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3번 합성한 친구는요. 얘는 최대 몇 가지 나와요? 10까지 나오죠? 그치? 이 10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숫자가 누구보다 크는데 이 K 플러스 3이라는 것보다 크면은 얘는 10까지는 실제로 안 간다는 거예요. 요거일 때 뭐가 된다? 얘는 상상수함수야. 그래서 내가 그냥 이것을 정합을 해서 K에 대한 범위를 풀어주면 돼요. 즉 K는 몇이에요? 4 초과 7 이하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K는 5, 6, 7. 알겠죠? 내가 만약에 이걸 변형을 한다면은 얘 가지고 30 가지고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거는 하면 이제 못하죠. 숫자가 크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규칙인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 여기 30으로 바뀐 거예요. 되겠죠? 여기로 이제 30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2-1-2번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인데요. x가 1, 2, 3, 4일 때 4번 합성한 친구는 4로 가고요. 그 다음에 f1, f2, f3, f4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4상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 얘네들 규칙을 보니까 내가 상수 함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누군가는 항등함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f 4번 합성했는데 4로 갔다라는 거는 얘는 모든 숫자를 집어넣어서 4로 쏠리는 상수함수니까 반드시 누가 항등함수가 돼야 돼요? 4가 항등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확실합니다. 됐어요? 그렇다고 1이 바로 4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지? 그럼 우리가 가능한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당연히 뭐냐면은 얘네들 다 4로 가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차례대로 4,4,4,4면 되겠죠? 자, 그러고 2, 3, 4는 4로 가는데 F1이 3으로 가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요. 그죠? 어차피 3 한번 가면은 로 가니까. 또한 F1이 어디로 가도 돼요? 2로 가도 돼요. 근데 F1이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항등함수가 2개 나오면 돼? 안 돼? 걔는 상수함수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얘를 올릴 거예요. 아, F3은 근데 올리고 싶은데 3으로 올릴 수 있어? 없어? 못 올려? 항등함수가 2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4, 4 박아두고 누구만? F2만 3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F2가 3으로 가면은 F1은 이제 4로는 못 가요. 왜냐면은 2번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3, 3, 4, 4로 갈 수 있어요. 그러고 F1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2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래서 2, 3, 4, 4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F2도 2로 못 올라가죠? 여기가 맥시멈이고요. F1도 1로 못 올라가니까 얘가 바로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얘는 몇 개 나온다? 이렇게 5개 나온다. 됐죠? 쌤이 말하는 거를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상수함수가 되려면은 항등함수가 몇 개만 나와야 된다? 한 개만 나와야 된다. 그치? n상수 함수가 되려면은 항등함수라고 할까요? 그냥 fx는 x를 마주시킨 x가 한 개만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2-3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2-3번은 이제 정의역이 3개예요. 명제를 보시면은 어떤 n에 대해서는 n 상수함수이다. 그게 참이래요. 그러니까 1상수함수도 되고 2상수함수도 되고 3상수도 되고 4상수함수도 되고 다 되는 그런 수상을 찾아라. 그럼 얘는 상수함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수함수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도 되고요.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어떻게 풀까요? 상수함수 되는 걸로 할까요? 그죠? 자, n 상수함수는 항등함수가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정할 거예요. 야, 누구 갈래? 누가 갈까? F3이 3으로 갈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등함수 오르기 가짓수 몇 가지예요? 그렇지, 37, 세 가지. 그럼 이제 나머지 1, 2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러면은 두 번째, 얘가 당연히 그 상수함수로 바로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등함수만 피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도 안 되냐면은 사실 x자가 안 돼요. 그럼 얘네들끼리 막 돌아가죠. 진동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는 가야 돼요? 누군 가야 되니까 한 놈은 3으로 가야 돼. 한 놈. 그래서 만약에 F2가 3으로 간다면은 F1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2로 가야 되고요. 만약에 F1이 3으로 간다면은 F2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1로 가야 돼요. 그래서 1과 2가 나머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두 가지 나옵니다. 아, 뭐까지 쌤이 안 됐지? 자기 자신으로 다 쏠리는 거 됐죠? 나머지는 세 가지 나와요. 세 가지. 됐죠? 주황색, 연두색, 파란색인 경우. 됐지? 이거 말고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얘는 9가지. 그래서 개수를 세서 그냥 끝내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개씩 나오니까 하나만 약간 잘 처리하면 되는 느낌입니다. 2023년 거 문제를 보시면은 2023년에 1번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23 오전 1번이 그 다음에 23 오전 2번이 우리가 앞에 풀었던 그 1번 느낌이에요. 얘는 이제 원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23 오전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시다. 23 오전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볼게요. 자, 1-1-1번은 우리가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등비 수열, 등차 수열 얘네들을 골고루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값을 C 또는 E 알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등비 수열이 되기 때문에 C 또는 E가 될 수 있는 값은 풀마 21. 풀마 꼭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C가 플러스 20이면은 몇이 0이 돼요? D가 0이 돼요. D가 0이 되면은 얘네들 전부 다 0, 0 이렇게 적어주니까 등비수열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C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겠죠? C가 마이너스 20이 되면은 플러스 30, 플러스 30이니까 D는 40. 그래서 B가 160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대칭. 그래서 숫자를 채워주시면은 10, 마이너스 20, 40, 10, 40, 마이너스 20, 10, 40, 160. 이런 식으로 숫자가 터진다. 그지?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1-2번은 이제 얘네들은 9 이하의 자연수인데요. 3증차 등비표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가로 수열과 첫 번째 세로 수열을 보시면 얘가 홀짝 짝이 나왔어. 홀짝 짝이 나왔으면은 등차 수열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왜? 이 두 개가 홀수인데 얘 두 배 해주면 짝수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등비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홀짝 홀은요, 얘는 등 비수열이 될 수 있을까요? 얘 곱하기 얘가 얘놈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홀수인데 이거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수열이어야 돼요? 등차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만족시킬 애들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등비 수열을 만족시킬 수 있는 9 이하의 숫자들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앞에 1이 있고요. 짝수는 2, 4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죠? 자, 1, 2, 4 말고 또 어떤 형태가 있을까? 내가 3 가면 될까? 안 되죠? 3, 6, 12 그러면 그 다음 홀수는 안 될까요? 9가 있어요. 왜? 9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6, 4 제곱수면 됩니다. 제곱수.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는요.
내가 1, 2, 3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올 수 있어요? 그쵸? 1, 2, 3 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1, 4, 7 올 수도 있죠? 그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1, 2, 3이 온다면은 이제 등차 등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숫자 몇을 써야 될까요, 이제? 몇 올 수 있죠? 여기가 2가 오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3도 가능한가요? 4. 그럼 여기는 6이 오겠네요. 됐죠? 또 다른 숫자 있었어요? 2, 5 가버리면 8 되니까 안 되죠. 2, 6 가버리면은 그것도 등차도 안 되고 등비도 안 되고. 그래서 1, 2, 3은 이렇게 있고요. 1, 4, 7은요? 3. 여기는 그러면 4, 3, 2로 가는 거죠? 여기는 7, 4, 1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로 가면은 4, 5, 6에 7, 8, 9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는 거네요. 다른 숫자는 또 안 되겠죠. 여기가 2가 있으니까 9, 6, 4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가 9, 8, 7 가능하죠 일단. 그치? 이 숫자 잘 보시면은 9, 8, 7이면은 내가 이거 뒤집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모양이. 그죠?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여기 가운데 5,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4, 예, 이거 가능하죠? 또 뭐도 돼요? 7? 그럼 여기는 6, 8, 9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 있고요. 4 되나요? 여기 4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나오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얘 또 돌리면 돼요. 얘는 9, 6, 3. 그래서 여기가 9, 6, 4 나오고 여기가 4, 2, 2, 1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6 넣을 수 있죠. 똑같은 숫자. 그죠? 말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몇 개 나온다? 8개 나온다. 근데 내가 이거를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냥 8개를 다 쓰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지? 그럼 1-3번 n 등차 등비표에 이 숫자들의 합이 20이었대요. 각 가로 수열들이 전체 다 등차 수열이었대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세로의 수열의 합을 알파, 두 번째 세로 수열의 합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p는 0에 두면라고 합니다. 이때 n하고 p를 구하시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합이 2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합이 20이라고 했으면 뭘 먼저 볼 수 있을까? D1, D2, D1, 2 가운데의 숫자의 합을 알 수 있죠? 우리가 A, B, C라고 했을 때 이 A, B, C가 등차 수열이면은 무조건 2B가 A 더하기 C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합은 몇 B예요? 3B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수열도 뭐 다를 거야. 얘 3이에요. 여기도 다를 거야. 여기도 뭐 3H예요. 그때 있는 세로 수열의 합이래요. 그죠? 세로 수열의 합은 내가 얘 B 더 이게 지금 몇이야?
이게 지금 20이죠. 두 번째 아니고 n 번째였어요? 첫 번째랑 n 번째였네요. 그러면 첫 번째랑 n 번째였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합이 20이죠? 여기 합이 20이고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를 베타라고 하는 거죠?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5. 그럼 얘는 3일 수 있어요? 3 등차등비표일 수 있어요? 없겠죠. 알파랑 베타의 합이 5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두 번째 세로 수열과 n-번째 세로 수열의 합도 5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가요? 세로 수열의 합이 5.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가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 세로 수열의 합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우리는 첫째 항과 n번째 항의 합이 5였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전체 합이 20이 나왔다는 소리는 얘가 4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n이 몇이었다는 소리예요? 8이었다는 소리겠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n이 8이에요. 그럼 n이 8이고 p가 뭐가 돼야 될까? p의 범위는 그냥 실근 가져야겠죠. 우리가 얘가 음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p는 0 얘가 서로 다른 그 실근을 가진다. 그래서 한 변수 써서 25 마이너스 4p가 양수다. p는 4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세로 수열의 합이 또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했으니까 저거는 안 나는 게 당연하고. 이게 중요해요. 알파랑 베타들도 사실은 등차 수열이 있다. 그럼 1-2-1번 그럼 10 등차 등비표가 있었는데 걔를 fx는 로그 2x로 변환한 첫 번째 가로 수열이 등차 수열이 이렇고요. 4부터 40까지 이런 등차 수열일 때 그 전표에 수를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로그 2x가 4가 되는 x는 원래 뭐였을까? 2의 4제곱 다음 수는 2의 8제곱 지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 수열의 합은 내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변환하시고 15분의 16 그냥 16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그 다음 1-2-2번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는 결국 fx가 먼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gx에서 집어넣을 거야. 그거에 의해 변환된 표가 3등차 등비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좀 볼게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숫자들 보니까 1부터 9까지예요. 그럼 1부터 9까지라는 거는 이 숫자들은 플러스 또는 플러스 1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1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적은 1, 5,
9 이런 친구들은요 G1이죠. 그죠? 그래서 저 친구들은 G1, G1, G1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들은 전부 다 0이 돼요. 그래서 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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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 그 다음에 나머지 3하고 7은요 G-1 이렇게 되겠죠? G-1, G-1. 얘네들이 등차 또는 등비를 이루도록 해야 된대요. 등차 또는 등비를 이루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거 G0, G1, G0 얘네들이 참 의심스러운데 얘가 등차일까요? 등비일까요? 너 사실은 등차가 돼도 뭐가 돼야 되고 G1이 G0이 돼야 되고 등비가 되면은 G1이 G-0이 될 수, 마이너스 G0이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또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G1이 G0이 돼. 그럼 G1이 G0이면은 저기다가 0런식하고 저기다가 1런식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B,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G1, G0, G-1이 등차 또는 등비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럼 그때는 이제 또 구해주는 거죠. G1이 B, 그죠? 나머지 여기 다 B, 싹 다 B가 되고요. G-1이 마1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B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걸 보니까 전혀 등차 또는 등비를 만들 수가 없네요. B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등차 등비가 없다. B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뭔 소리였냐면은 G1이 마이너스 G0이라는 소리. 그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B. 자, 이게 돼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쓰죠. 얘가 G1을 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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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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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 되시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2를 더해주면은 2 마이너스 B. 그럼 이제 마이너스 B, B, 2 마이너스 B를 만족시키는 수는 있어요. 얘가 등차 또는 등비면 돼요. 등차이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2 마이너스 2B는 2B. B가 2분의 그죠? 만약에 등 B였으면은 마이너스 2B 더하기 B 제곱이 B 제곱. 이거 B는 0이네. B가 0이면은 좀 그렇죠. B가 0이면은 결국 얘가 되는 겁니다. 0, 0 많이 안 되고. B는 조금 2분의 1이 돼야 된대요. B가 2분의 1이니까 A는 A가 뭐가 돼야 되죠? A도 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예? 자,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래서 gx를 정했습니다. g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나타낸 두 식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뒷문제에서도 아마 나오겠지만 얘 괜히 주어진 거 아닙니다. 얘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쟤를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당연히 얘네들의 실제 해를 구하기는 빡세요. 초월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뭘로 볼 거냐면은
사인값 정리로 올 거예요. F 0. F0은 0이고요. G0은 몇이에요? 2분의 1이었죠? F-1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요. G-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그쵸 2분의 5. 이 사이에 그러면 식을 하나 존재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더 내려가나요? 이거 그냥 그때 그수 한번 그냥 구해볼게요. 자, G'X 볼까? 3x 제곱 마이너스 4x. x는 0일 때 그 값을 가지고요. 그럼 그 이후 그 마이너스 쪽으로부터는 계속 감소를 하겠네. 그럼 이 이후로부터는 내가 살펴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얘가 그렇게 되었어요. 얘는 감소. 네, 그러면 G 3분의 4도 봐야겠다. 그지? F1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F1은 제가 1이고요. G1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또 역전당했어. 우리 식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극소를 찍을 거고, 뭐 F2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F2는 몇이죠? 0이고요. G2는 몇일까요? 2분의 1이에요. 여기 사이에도 그래도 가지겠다. 그지? 그럼 여기 하나 가졌고, 그 다음에 1, 0, 여기도 하나 가졌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가졌나요? 이렇게 보면서 누가 이걸 잘못 보였다는데? G1이 마이너스 2분의 1, G0이 뭐가 이상하네요, 이거 확실히. G1 분석 A 더하기 B, G0 B 마이너스 B.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더하기 A 더하기 B. 이상하네. 이거 빼버렸어. 이거 구호가 반대였어.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이어서 A가 0이네요. A가 0이네요. 맞아. 식이 이상했네요.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 큰 것부터 써보자. F2부터 써보자. F2는 0, 그 다음에 G2는 2분의 800 2분의 1, 그 다음에 F1은 그 다음에 얘는 1, G1은 100 2분의 1이니까 같고, 그 다음에 F0은 0, G0은 마이너스 2분의 1,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분의 3. 그 뒤로부터는 쭉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근을 가지는 친구는 여기에서 근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근 하나 더 가지죠? 그래프 그려도 돼요.
한번 칠게요. 그러면 그래서 그렸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여기에서 내가 문제가 여기에서는 실근 하나 가지는데 여기에서가 지금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쌤이 여기서 확인했을 때 여기서만 그를 가지고 나머지는 물을 그렸습니다. 한 개는 확실한데 내가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는 g가 더 큰 값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f-1보다는 g-1이 더 작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함수값은 더 작게 그리는 게 맞아. 그래서 실제 만약에 근이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두 근을 가졌을 거예요. 그게 되는지 아니 진짜로 접하는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나는 x는 -1과 0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을 해서 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뭘 계산할 거냐? 지금 루트 3이 나올 수 있는 친구는요, 사인에서 나올 수 있죠. 사인 몇 분의 몇이 루트 3이 나오죠? 원래 우리가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얘는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내가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거를 지금 활용하는 소리예요.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해주면 될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친구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8로 바뀌겠죠. f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얘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g값이랑 비교할 거야. 얘는 유리분열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8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54분의 28의 16 27이니까 43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비교를 했는데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이제 양변에 54 곱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3과 여기다가 27을 곱해주면은 27 곱하기 1.7 그럼 7, 14, 7, 7, 49, 1, 8, 9, 27, 45.9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그 말은 무슨 소리야? f가 더 낮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 건데. 난 뭘 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를 여기다가 슬쩍 대입을 해봤더니 얘가 그래도 더 낮은 값이 나왔고요. g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했더니 얘가 큰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0과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에 부호가 한 번 바뀌었고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도 부호를 한 번 바꿨다. 그래서 실근이 3개 생겼다.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 3이. 그래서 1-2-2번은 내가 이것까지 추론을 해야 되고요. A를 구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이용을 해서 구하는 문제인데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사이값 정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 특수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원에 관련해서 나와져 있는데 문제만 먼저 보면은 2-1번에 1번 보시면 루트 2가 1.4보다 크다는 거 주어져 있어요. 그럼 걔도 뭐냐면 내가 루트 2라는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찌 풀다 보면은 루트 2가 되는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그러니까 4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쭉쭉 풀어보시는데 23의 2번 문제도 좀 어려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쉬는 시간 먼저 가진 다음에 20분 뒤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고요. 2-2번 볼게요. 2-1번과 2번은 따로따로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p1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내적하는 원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선분의 길이, 가상의 길이는 다 1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R1의 반지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R2의 반지름도 셀러 1으로 표현해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R1분의 1 마이너스 R1이라고 쓸 수 있대요. 그러면 1번은 바로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5배를 해준 값이 4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 R1 더하기 R2가 뭐예요? 한번 다시 써봐요. 우리는 R2를 R1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것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부분식이 나와야 됩니다. 뭐 절대부분식이 있어요. 절대부분식 우리가 아는 거는 코시랑 산술기한데 얘는 산술기하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없애줘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미주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몫을 내가 미리 제거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1이 되려면은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그지? 이렇게 됐어요. 이거 산술기가 쓰고 싶으니까 양변에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R1 플러스 1과 R1 플러스 1분의 2, 그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2루트 2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루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1.4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1.4는 몇이에요? 분수로 치면은 5분의 7이죠.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5분의 7 빼기 2 즉 이거 계산하시면은 5분의 4보다 크다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R1 더하기 R2를 했는데 5분의 4보다 크다.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래서 5R1 R2가 4보다 크다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됐죠? 1-2번은 이제 저 그림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pk라는 값이 탄젠트 2분의 n 플러스 1분의 k 파이였어요. 자, 기울기인데요. 기울기가 탄젠트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그 탄젠트 안에 있는 각도가 바로 무슨 각도예요? 여기 사이에 있는 각도죠. 그렇지? 그래서 이 각도는요. 우리가 세타 k가 바로 2의 n 플러스 1분의 k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를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1 곱하기 rk라고 쓰기로 했대요. 그럼 처음에 내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있을까 생각을 하시면 세타 1은 뭐예요? 얘는 그냥 파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 2는 요게 되는데 사실은 pk에 대한 탄젠트 값이니까 내가 선이 두 개 있을 때는 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가 세타 1이고 여기가 세타 2면은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더해진 값이 이런 거구나. 정확히 있을 때.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바로 모든 세타 친구들은 여기 세타 1, 세타 n 이런 친구들 얘가 요게 아니라 그냥 파이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얘를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RK를 내가 바꿔서 써야겠잖아. RK가 뭐였어?
관계식이 또 뭐가 있지? n이 2일 때 한번 볼래요? n이 2일 때? n이 2일 때 그 R2, R3 얘네들 관계식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R은 그냥 3네트 2분의 세타 1이 맞는데 그럼 R2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이 고민하시면은 바로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한번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세타1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세타2를 이용해서 R2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값은 일단 세타1하고 상관없이 여기 접선의 길이가 모두 1이기 때문에 탄젠트 2분의 세타2가 R2다.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RK의 값이 이전 세타 1, 세타 2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의 세타에 대해서만 그냥 표현할 수 있구나.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모든 RK는 탄젠트 2분의 세타 K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쓸 수 있으면은 세타 K를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2n 플러스 1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4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RK인데 우리는 그 값을 이제 뭐가 됐다? 여기 K죠. 잠시만 K가 아니라 N이죠. 얘 상수입니다. 그러면 상수의 상수. 나는 그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하고 싶대.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할 때는 앞으로 그냥 빼면 되겠네. 앞으로 빼주시까. 탄젠트 4n 플러스 1분의 파이 값은 별도로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0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오겠다. 그래서 내가 n 약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뭐가 될까요? 이거 원래 분수 계산해 주려면은 탄젠트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얘 없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주면은 n 플러스 1으로 약분이 돼서 그냥 8분의 8이었다. 그렇게 쓸 수 있죠. 맞는지 한번 봐야겠다. 예, 8분의 8. 그럼 2-1-3번이에요. 이제 pk가 k예요.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 k분의 1의 값이 82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pk가 k? pk가 k라는 소리는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세타 1부터 쭉쭉 세타 k까지 다 더하는 거. 굳이 이렇게 쓰자면 이 값이 k라는 소리예요.
난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죠? 쉽게 생각해도 돼요.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세타 K야. 예를 들어 나 이거 탄젠트 세타 K 구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여기는 PK이고요. 여기는 그 전 PK-1겠죠. 그럼 뭘 해주면 돼요? 그렇지. 뺄셈을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탄젠트 세타 K라는 거는 저 값을 그냥 베타라고 하고요. 이 값을 그냥 알파라고 해요.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1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바로 PK죠. K. 탄젠트 알파는 바로 PK-1, 즉 K-1이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베타에서 알파를 빼줘야 되니까 K에서 K-를 빼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탄젠트 세타 K였고요. 걔를 역수를 취하라고 하죠.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얘는 수열 문제였어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한 값이 82가 되도록 하거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따로따로 계산해줘도 되고요. 내가 합쳐서 계산하고 싶으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거 알아요? 시그마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3분의 N 플러스 1 마지막에 그렇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나와요. 세 자연수고 얘도 K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니까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은 N 플러스 어차피 자연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그냥 3차방식 풀지 말고 그냥 N에다가 그럴싸한 숫자 집어넣으세요. 뭐 집어넣습니까? 7 너무 크다. 6 6 집어넣으면 되나? 좀 작네요? 응? 그러면 7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않나? 뭐가 빠졌을까? 첫 번째 세터와는 다른 첫 번째. 이거는 K는 1부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첫 번째 P1 Y는 P1에서 생각하시면은 얘는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니까 탄젠트가 1이 나온다. K는 1. 여기 1은 1. 넘어갔는데 1. 세타 K N 플러스 1. 아, 세타 N 플러스 1까지구나. 그러면 1은 됐고 우리는 N 플러스 1 때가 문제네. 세타 N 플러스 1. 맨 마지막 내가 안 했네요. 그 요때 탄젠트는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만약에 n이라고 하면은 y는 nx 탄젠트 여기가 n이에요. 그러면 세타 n 플러스 1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얘 구하려면은 탄젠트 세타 n 플러스 1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역수예요. 탄젠트 세타분의 1이에요. 탄젠트 세타가 마지막이니까 n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n분의 1이에요. 마지막은 n분의 1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n 플러스 1까지 할 때는 1부터
0부터 n까지는 탄젠트 세타 n까지는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얘로 표현해 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n 분의 1까지 이게 바로 세타 n 플러스 1일 때 맨 마지막 얘가 세타 n 플러스 1이 n분의 1이죠. 얘 역수시켜주면 얘는 n이죠. 그것까지 내가 생각을 했어야 됐네.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줘서 아까 부족하다고 그랬지? 그 부족한 만큼의 숫자가 아마 나올 겁니다. 3분의 n-1 n 플러스 1에 여기도 n, 여기도 n이니까 더하기 2n 하면은 여기가 아까 6 넣었죠? 5, 6, 7, 3 넣어주면은 여기가 7, 10인데 여기는 12 더해주니까 12가 돼요. 따라서 얘는 6이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죠? 마지막은 여기가 일정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까지만 체크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거 조심해야 되네. 됐지? 그래서 얘는 그냥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 쓰라는 문제인데요. 각도가 도대체 뭘 의미를 하고 사실 뭐 원, 반지름 이런 거 관계는 안 나온 거예요. 그냥 탄젠트예요. 탄젠트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을 보시면은 제시문에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x는 f2p-x를 만족시키는 fx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당연히 x는 p 대칭이요. 그런데 0부터 2p까지 x, fx를 계산을 할 때 x를 2p-t로 치환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대요? 다시 0부터 2p까지 2p-x, fx로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라는 거야? 이 두 수를 내가 더해주면은 2배의 한 값이 2p 곱하기 0부터 2p fx dx가 되니까. 그지? 이게 제시문이에요. 그걸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 2번엔 f 2 플러스 x가 f2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서로 다른 시그널을 모두 더해주면 30 찾았대요. 이건 쉽다. 이때 실행 x 구하죠. 대칭성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요. 2-2-2번이 본 문제인데 fx를 3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절대값 코사인에 대해 xfx를 구하시고 0부터 파이까지. (2-1번은 얘를 이용하라는 거죠. 얘는 x는 몇 대칭이죠? x에다 0 넣으면 f랑 똑같죠. 거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얘는 x는 2대칭. x는 2를 대칭으로 우리는 나오는 식들이 하나가 2 플러스 p가 나왔어. 그럼 다른 하나는 당연히 2-c가 나와야 되니까 둘이 합치면은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시그널이 4의 배수가 아니네요. 그럼 얘는 뭐가 있었다는 거냐면 x는 2여도 이게 실근이었다. 그치? 그래서 34를 내가 쪼개주면은 34는 4 곱하기 8 더하기 2가 있죠? 그럼 여기서 4 곱하기 8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한 실근들이 8쌍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운데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8쌍 더하기
곱하기 한 개니까 17개가 나오는 거죠. 그지? 2-2번 이제 해보자. 우리가 이거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내가 0부터 2p까지 적분했을 때 x는 p 대칭이면은 그 적분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2p가 이제 바로 파이가 됐어요. 이제 무슨 대칭을 봐야 될까? 이 fx는 2분의 파이 대칭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식 주어진 대로 할 거예요.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파이 마이너스 x랑 똑같은지 볼 거예요. f 파이 마이너스 x는요. 원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근데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3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파이 x,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데 얘도 절대값이니까 그냥 절대값 코사인 x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fx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는 2분의 파이 대칭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적분을 할 때 얘를 이용을 해서 쉽게 적분할 수 있었다. x 빼고. 그럼 이거 적분의 의도는 뭐야? 결국 얘를 2배 한 값이 얘 더하기 얘가 아니라 얘 더하기 얘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얘를 s라고 하죠. 그럼 이 s는 뭐랑 똑같아요? 0부터 파이까지 2p. 그치? 여기서는 2p가 파이죠. 그 다음에 fx dx는 맞아요? 그래서 s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얘 적분해 주시면 돼요. 요거 이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야? x는 2분의 파이 대칭하겠죠?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는 그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거 내가 대칭이 되니까 2배 한 거지. 맞아. 그치? 이거 2배야.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하면은 우리는 저렇게 써져 있는 거를 그냥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절대값 풀어서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이거 적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싶어? 지금 삼각함수가 분수로 나오면 원래 뭐 해줘야 돼? 코사인과 사인이 섞여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 바꿔줄 거예요. 4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그럼 얘를 t로 치환해주면 되죠? 4 마이너스 t 제곱분의 얘는 그냥 바로 dt가 될 거고요. 0부터 1까지. 그리고 요 유리함수 적분은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2 마이너스 t랑 2 플러스 t를 서로 뭐 해주면 될까요? 이거는 더해주면 없어질까요? 빼주면 없어질까요? 통분해만 4 마이너스 t제곱 되잖아. 그치? 내가 차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줘야 LN으로 쓰죠 나중에. 그럼 얘를 이제 더해주면 얘가 돼요? 빼주면 얘가 돼요? 더해줘야 되죠. 근데 더해주면 숫자가 맞지가 않아요. 여기는 2 플러스 t고 여기는 2 마이너스 t가 4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는 4분의 2 x가 되겠죠. 됐지?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부정분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ln 2 마이너스 t 반대로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ln 2 마이너스 t. 여기는 ln 2 플러스 t. 여기 0을 집어넣으시고요. 1 집어넣으시면은 0 ln 3. 0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ln 2 플러스 ln 2. ln 3 나오나요? 네.
그러면 얘가 4분의 1 ln 3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얘 붙여주면 되겠네.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계산이 어쨌든 가능하다. 맞네요. 됐지? 그래서 네가 접근하는 방법인데 제시문에서 주어진 게 괜히 주어진 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 활용을 할까? 지금 시계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니까 내가 얘를 저렇게 넣어가지고 대칭선 먼저 보여줘서 풀을 하는 거구나.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25년도 오전 이거 같이 볼게요. 25년도 오전은 얘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전부 다. 그래서 또 해마다 또 그렇게 나와. 내가 또 뭐 수열 합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보시고. 자, 1-1번 볼게요. 1-1번을 보니까 얘는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간 적분, 부분 적분 이걸 다 통해가지고 쟤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1-1-1번은 저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우리가 써보시면 0부터 4분의 4까지 코사인 4제곱분의 얘는 사인 더하기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있나요? 1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그죠? 1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그러면 이렇게 쓰죠. 1 플러스 사인 플러스 사인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합시다. 그러면 사인 플러스 1과 1 마이너스 사인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얘랑 코사인 제곱으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코사인 제곱분의 1 플러스 사인 제곱이에요. 그럼 이것도 치환을 해서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2 플러스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이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다 쪼갤 거야. 이거 어떻게 쪼갤까? 첫 번째 코사인 제곱분의 2는 2 시컨트 제곱. 두 번째 얘는 내가 치환할 거예요. 세 번째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자, 그럼 시컨트 제곱부터 합시다. 시컨트 제곱은 누구를 미분하시면 그게 돼요? 탄젠트죠. 그래서 얘는 이 탄젠트. 0부터 4분의 8까지 집어넣고요. 자, 얘는 코사인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코사인을 t로 치환하면 t제곱분의 1 dt가 됩니다.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코사인에 대한 범위도 d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0 집어넣은 거는 1, 4분의 8 집어넣은 거는 루트 2분의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각각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 거 계산하시면은 얘는 그냥 1이니까 2 나오죠. 일단 2 마이너스 4분의 8에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t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t분의 1에다가 1과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까지 해주시면은 답이 요게 나오겠죠. 그죠? 계산 천천히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1-2번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제 보니까 그냥 사이언스 치환하고 싶죠? 근데
sin x를 t라고 치환하기에는 저기 안에 있는 1 플러스 2t의 10제곱 곱하기 t를 내가 적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건 또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뭐를 치환해주는 게 더 좋겠어요? 차라리 1 플러스 2 sin x 전체를 t로 치환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2 플러스 2 sin을 t로 치환해주면은 2 코사인이 t였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자 여기다가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t는 1부터 그 다음에 여기다 6분의 파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2까지 여기 t의 10제곱 그 다음에 sin x는 t 빼기 1을 2로 나눈 거 2분의 t 빼기 1 그 다음에 코사인 x dx가 2분의 1 dt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dt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 앞에 나오시고 1부터 2까지 t의 11제곱 빼기 t의 10제곱 dt 뭐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12분의 2의 12제곱 빼기 1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1분의 2의 11제곱 마이너스 1 요거 해서 적절하게 통분해서 계산하시면은 분모가 176이 나오고요. 숫자는 6827이 나온대요. 이런 계산은 내가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1-3번은 어떻게 할까?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x제곱 2x, x제곱 2x, 다 x제곱 2x가 있네. 그럼 내가 x제곱 2x를 미분해 주는 게 편해요? 아니면 쟤를 그냥 약분해서 미분해 주는 게 편해요? 당연히 약분해서 미분해 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x제곱 나눌 거예요. 간단하게 해봐. 그러면은 식 값이 바뀌지 않았어요. 2의 x 더하기 x분의 1 2의 x 빼기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로그 기울법도 알아요. 자, 분모 미분해주면은 정확하게 분자가 됩니다. 얘는 얘고요. x분의 1은요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아, 분모 미분해주면 분자가 되기 때문에 얘는 로그 2의 x 더하기 x분의 1이었구나. 그걸 이제 2랑 1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 그죠? 2랑 1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2 집어넣으시면은 뭐가 나오죠? 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뭐가 나오죠?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얘는 분모 분자를 그냥 x제곱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1번을 보겠습니다. 1-1-1번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R 값에 따라서 QR의 길이도 변할 겁니다. 근데 그 극한값이 3이 되도록 하는 C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해달래요. 그럼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뭘까요? 내가 Q의 Y좌표를 구해봐야 됩니다. Q의 Y좌표 어떻게 구하죠? 일단은 원과 직선, 교점이었다.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에 대한 원의 방정식 내가 표시를 해주시고 x-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c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식 y는 rx이다. 그놈에 개입을 해서 식을 써보시면은 x-c의 제곱 더하기 rx의 전체 제곱은 c제곱
자, x제곱은 개수가 r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x하면 마이너스 2cx. 그 다음에 상수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x 하나 약분을 해주시면은 저 q에 x좌표가 뭐가 나왔다? r제곱 플러스 1네 2c 이게 나왔다. 그러면 q의 y좌표는 거기다가 그냥 r만 곱해준 거죠. 그럼 q의 y좌표는 r제곱 플러스 1분의 2cr이 되고요. q랑 r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qr의 길이는 q의 y좌표 2배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은요. r분의 r제곱 플러스 1분의 4cr이 되겠죠? 즉 뭐가 되죠? 여기는 4cr 맞나? 뭘 좀 잘못 썼나? 4cr 맞죠? 자, r 약분이 되고요. r제곱 플러스 1분의 4c가 나오죠. 그러면 r이 0으로 가니까 여기다 이제 0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4c라는 값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그게 3이라고 했으니까 c는 4가 되죠. 얘는 0으로 가는 극한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곱상계수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1-2-2번이에요. 자연수 n에 대해서 C값이 2분의 1의 거듭적으로 주어졌는데 S의 X좌표를 HR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번에도 내가 표현을 해줘야겠네요. C가 2분의 1의 N제곱이다. S의 X좌표. 그러면 일단 Q의 좌표를 다시 구해볼까요? Q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지금 Q의 X좌표가 요거였죠? 위에서 2-1번에 쓴 거 거기다가 C의 2분의 1 N제곱까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R제곱 더하기 1분의 자 저거 2분의 1 N제곱 쓰면 너무나도 부피가 커지니까 2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쓸게요. 얘는 2의 1 마이너스 N제곱이 되고요. 얘는 R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1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PQ를 연장한 게 이제 S점이 나오니까 P점 다시 한번 써주고 그러면은 직선 PQ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써봅시다. Y는 어마어마한 식이 나와요. 거기에 x 더하기 루트 r이에요. 그냥 기울기 구했어요. 기울기 구하고 0,1 루트 r. 자, 그럼 얘가 몇이 되는지는요? y는 0이에요. y가 0일 때 바로 x값이 s입니다. 그거를 hr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hr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0 취급하시고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써진 셈이 그 분자에 써진 친구가 전체 그냥 분모로 와요. r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1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r 빼기 루트 r 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가 분자로 옵니다. 역수로 곱해주는 거니까 r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1 마이너스 n제곱 그런데 여기 루트 r도 곱해줘야 돼요. 루트 r 당연히 마이너스도 있겠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바로 HR이에요. 나는 이 친구를 0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r을 0으로 보내버리면은 일단 지금 여기다가 r에다 0 집어넣으면은 0분의 0꼴이 되거든요. 분모도 0 되고요. 분자도 곱하기 루트 r 때문에 0이 돼요. 그래서 루트 r을 내가 없애줄 거예요. 약분해 주시면은
R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1 마이너스 1제곱 루트 R 빼기 1 분의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1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그냥. 그럼 이제 R에다가 0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수렴하죠. 그치? 그래서 리미트 R에다가 0 플러스 H R의 값은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부모는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그냥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n제곱이었대요. 마이너스 서로 사라지고 2의 1 마이너스 n제곱이 2048분의 1이다. 2의 마이너스 11제곱이었다. 따라서 n은 몇이다? 12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목적은 1-2번의 목적은 2-2번의 목적은 아무리 복잡한 식이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극한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두 줄이 됐든 세 줄이 됐든 네 줄이 됐든 10을 일단 써. 그 다음에 극한값 실제로 보내봐. 그러면은 어떤 나온다. 극한값이 수렴값이 나온다. 표현만 해주면 돼요. 그냥 큰 덩어리로 보는 거.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은 그냥 어떤 애가 있고요. 그냥 얘를 그냥 치환하는 거죠. F, R, G, 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환해서 쓰듯이 그냥 모양만 보고 그냥 이거 모양 하세요. 모양 그냥 모양. 이거 하면 꼭 기울기 나오잖아. 그치? 그냥 크게 보면 됩니다. 거시적으로. 자, 또 10분 동안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포물선과 원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다시 볼게요. 원과 포물선인데요. 원에서의 한 4, 3면 쪽에서 x점을 잡아서 접선을 그었을 때 포물선 내부에 생기는 두 점 A, B의 길이를 T라고 하세요. 이때 x의 좌표를 일단 세타 P로 먼저 표현하세요. 이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점의 좌표는 0,P죠? 우리가 이거 세타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뭐만 잘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반증을 그어봤을 때 세타가 어느 각도인지를 좀 표시를 해봐야 돼요. 세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세타죠. 맞아요?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되냐면 이 값에서 우리가 x축으로는 내가 사인 세타 해주면은 뭐가 나와? 사인 세타 해주면 높이가 나오고요. 코사인 세타 해주면은 길이가 나오죠. x좌표. 그죠? 그래서 x의 좌표는 우리가 0,P에서 뭐 해주면 돼요? 0,P에서 얼마만큼 가야 돼? 이쪽으로. 그렇지. 코사인 세타만큼 더 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사인 세타만큼 내려가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이거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뿐만 P-사인 세타예요. 이제 이렇게 쪼개서 내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1-2번 FT를 이제 구해보세요. 보이는데 내가 FT를 구하려면은 저 X에 대한 직선의 방식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A 직선의 방식 먼저 구해줘요. Y는 자 이거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기울기가? 생각해보시면 이거 기울기 탄젠트 T인가요? 탄젠트 세타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y좌표분의 y축의 증가량분의 x축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역수를 해줘야 됩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써야 되는데? 저 x좌표 해야 되는데. 그래?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p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걔가 누구랑 만나야 돼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만나야 돼요. 그치? 그런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세타는 다 t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대입하기 전에 이 직선 AB에 대한 방정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뭐야? t분의 1이죠? 사인 세타가 t분의 1이면은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t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t분의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 그냥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직선 AB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겁니다. y는 자, 탄젠트 분의 1x니까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코사인인데요. 탄젠트 분의 코사인은 뭐죠? 코사인 분의 사인 분의 코사인인가요? 얘는 뭐 알 수 없네요. 그죠? 그냥 이거 계산합시다. 탄젠트 분의 1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얘 곱해주면 되네요. 그럼 빼기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더하기 p 그 다음에 빼기 t분의 1 그죠? 사인 세타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은 마이너스 묶으니까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니까 얘는 그냥 t네요. 빼기 t. 그래서 한 번 더 써주세요. y는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p 마이너스 t였다. 그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제 뭐야? 얘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몇 점이죠? 그래서 이 상황식으로 내가 풀어주시면은 이제 x제곱 얘 빼주시고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얘 넘어가니까 t 빼기 p 빼기 1 t 빼기 p 빼기 1는 0 노이드 분이 알파 베타입니다. 등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알파 베타고 t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a, b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이 궁금해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뭘까요? 우리 제곱을 할 거죠? 자, 제곱할 거면은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할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그냥 4개를 빼주시면 되네요. 빼기 4 t 빼기 t 빼기 1 그럼 이제 ft만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하자. ft는 뭘까? ft는 내가 a, b 사이에 뭘 알았으면은 여기 x축의 변화를 알았으면은 거기다 그냥 뭘 곱해주면 될까요? 이게 저거 기울기가 뭐였죠? 기울기가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이었나요? 저놈의 기울기는 내가 1 올라갈 때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 올라가는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는 t예요. 그러니까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에다가 t 대해주면은 그게 a, b의 길이가 됐대.
그래서 ft는요 ab의 제곱은 그거 뭐가 되는 거야? 그거 제곱을 하래요. t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쓰시면 됩니다. 답은 이거 이제 그냥 정리하세요. t 제곱 마이너스 4t 그다음에 플러스 4 빼기 1이니까 플러스 4t 더하기 3이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4t 플러스 4t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2-1번, 2-2번, 2-3번을 할 겁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f가 12래요. 요놈이 12였대. 그리고 t가 1이었대. 아, 그건 그냥 t에 대한 4차원식 부르는 거죠. 네, 대입을 해보니까 t제곱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4t t가 1이야? 그러면 더하기 7은 12일 때 x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 4차원식 해를 풀어주시면은 뭐 나올까요? 해봐요. 1 마이너스 1 마오 플러스 5 12 플러스 12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도 1 집어넣으면 안 되고 2를 집어넣으면 8, 20, 24 12 8, 20, 24 12 32 마이너스 딱 되네요. 2에 대해서도 답변이 됩니다. 1, 2, 3, 6, 16, 0 요거는 해를 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해보니까 t가 마이너스 1 또는 이거든요. 근데 이 t라는 값은요 사인 세타가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저거 접선을 그어주면 절대로 얘가 밖에 안 생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생길 수가 없어요. 즉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x의 좌표를 알 수 있다. 그죠? 몇이에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었을 거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p 빼기 2분의 1 p가 1이었죠?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이다. 그죠? 그렇게 하나 구하시고 그 다음에 2-2번이에요. 똑같아요. ft는 12예요. 근데 이제 p 값이 주어지지 않고 내가 포물선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고놈의 접선과 AB가 평행가 돼요. 그러면 바로 구해야 될 거는 그러면 Q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몇일까? 저 미분을 해가지고 2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기울기가 그냥 1이에요. 저 AB의 기울기가 1일 때예요. AB가 뭐였죠? 기울기가 뭐였네요? 그죠? 그래서 AB 기울기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이 1일 때예요. 그럼 t는 루트 2가 되겠죠. 우리가 똑같이 구한 거야, t를. t가 루트 2면은 당연히 이제 p를 구하는 거죠? 그럼 p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ft에다가 10을 집어넣어요. f 루트 2는 여기는 2 곱하기 2 그다음에 빼기 4 루트 2 더하기 4t 더하기 3이 12다. 그치? 그런 게 되니까 이제 t가 뭐 나오겠죠. 여기는 5 여기는 6이 돼야 돼요. 4p는 6 빼기
5-4루트 2 그러면 1 더하기 4루트 2 따라서 p는 루트 2 더하기 4분의 1 보내줘. 그래야 2 곱하기 6 12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3번. 이제 FT를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해봤으니까 FT1이랑 FT2가 같도록 하는 서로 다른 T1, T2가 존재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한 P의 범위가 도대체 뭘까? 그럼 뭐부터 봐야 돼? 지금 얘가 T에 관한 몇 차 함수예요? FT가? 맞아요.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의 FT1이랑 FT2가 같도록 하는 저거를 구해줘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의 P의 범위가 4분의 1일 때입니다. P가 4분의 1보다 커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게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을까? T 맞죠? T1, FT2. 아, T1이 1보다 커야 되네요. 1보다 큰. 자, 이게 존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갈 거냐면은 미분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F'T를 해서 내가 저거를 구해보니까 2T 곱하기 2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4P 더하기 3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그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얘가 그 값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t는 0일 때 극소만 갖고 쭉 증가를 해버려요.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값이 존재해야 돼요. 이 자식의 그 값이 존재해야 이 자식의 그 값이 존재해야 말이 이상해. 존재해야 뭐가 가진다? 최소 값을 가진다. 아니 그냥 뭐 이유는 쓰시고 하면 그냥 바로 쓰고 짝수 한 별씩 9 마이너스 8p 마이너스 6 0보다 커야 돼요. 그 값이 또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p가 8분의 3보다 작으면 새로운 그 값이 나온대요. 0이 아닌 그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P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고요. 8분의 3보다 작으면 얘가 이제 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형태가 된다. 얘가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T가 0이 되니까 T가 1 이후로부터는 그게 안 생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겨야 T가 1 이후로는 내가 갖게 되는 데가 존재하겠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원래 따져봐야 돼요. 이 극값이 그러면 t가 1일 때인지. 여기도 t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극값도 구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얘는 두 근의 합이 3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얘네 둘의 두 근의 합이 3이에요. 그래서 항상 존재해요. 얘는 1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것도 이유를 써주면 돼요. 따라서 p의 값은 4분의 1보다 크고 8분의 3보다는 작다만 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물어보는 문제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끝 문제가 조금 이제 내려라는 듯한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흐름은 계속 이어서 나가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접하더라도. 그래서 문제의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정 이해 안 가겠으면은 뭐 n이 1일 때, n은 2일 때, 뭐 p는 1일 때 이런 거 한번 집어넣어서 숫자, 간단한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된다면은 조금 세타로 바꿔서 t로 바꿔서 일반화를 한번 해보시고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쓴 거 다 뭐밖에 없어. 좌표, 삼각함수, 하나함수, 접선의 방식
네, 근과 계수에 가게 그거밖에 안 쓴 거야. 그죠? 여기도 인수분해, 조립제법, 덥선이 기울기, 미분계수. 이제 여기는 극값이 존재할 조건. 그죠? 초월함수가 아니라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여기서는 이런 거 가지고 막 또 접근하라 막 그런 건 안 나올 거예요. 접근을 해봤자 다항함수에서만 나오고요. 아예 문제가 따로 나오겠지. 초월함수에 대해서 접근해보세요. 그런 것은 내가 이제 규칙을 한번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치환 접근, 부분 접근, 로그 접근 잘 해주시고, 로그 미분법. 자, 쌤이 어쩌다 보니까 오후 원래 5시 15분부터 또 수업이 있는데 그게 공강이 생겨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5층 올라가서 쌤 원래 수업하는 강의실에서 거기서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자유롭게 이제 가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정리해서 이제 집에 가던지 합시다.